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텐엑스 비디오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 44K 위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산타랠리가 공식적으로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불장의 신호탄을 쐈던 산타랠리가 20년도 12월에는 있었거든요. 딱 이 기점입니다. 그죠? 지금이랑 차트가 굉장히 비슷해요. 조금씩 눌리고 있고, 자, 하지만 21년, 22년에는 하락장 탓이었는지 아쉽게도 산타랠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이 다르죠. 20년도처럼 완벽한 상승장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불장의 신호탄을 쏴줄 것인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겠고, 자, 그리고 오늘 리플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모든 코인들이 지금 다 상승해주고 있는 가운데 리플은 전혀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빠지기만 할 건지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텐엑스 비디오의 주목할 코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브리핑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코인들이 100% 이상씩 다 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주목할 코인에 있는 코인들 중에 3개가 1, 2, 3등을 하고 있었고, 저희 텐엑스 비디오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정말 많이 보셨다고 많은 분들이 연락 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갈만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자, 이 주목할 코인은 저희 텐엑스 비디오 가족분들한테만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텐엑스 비디오 암호화폐 전문 플랫폼입니다. 뉴스, 그리고 텐엑스 비디오 전문가들이 뽑은 핵심 뉴스, 그리고 주목할 코인, 아카데미, 교육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플랫폼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공식적인 산타랠리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장이 열리는 7일간을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연도는 22일, 오늘부터 내년 3일까지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7일은 1년 중에 다른 어떠한 7일보다 가격이 가장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확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하네요. 최고가를 갱신한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11월 달 이 일주일이 역대급 상승력이었다면 이때보다 높을 확률이 이 7일이 더 크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 22년도에는 이 하락장이 시작됐고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타랠리가 오지 않았는데 20년도에는 산타랠리가 오면서 불장의 신호탄을 쐈거든요. 딱 이때가 지금 시점입니다.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씩 조정받고 있는 그림. 이 흐름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산타랠리가 끝나고 미친 듯한 불장이 시작됐죠. 자, 과연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이유는 비트코인 2개월 봉입니다. OBV 지표인데 지금 딱 우리는 이 기점이거든요. 한두 달 뒤에 이렇게 신고점을 돌파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2개월이나 못해도 4개월 뒤에는 최고점이었던 6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데이터입니다. 짧게는 2개월에서 4개월 내로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다.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오르면서 중간중간 개미 털기 하고 이게 마이너스 10%, 이게 생각보다 얻어 터지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막 다 손절하고. 근데 지금은 모아가시는 장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중간에 절반 정도 익절 할 때도 있고, 결국에는 이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을 버티셔야 되고, 이 기점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ETF 승인 발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월에는 좀 흔드는 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1월에는 좀 조심히 매매를 하시고, 어차피 여기 뚫으면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장이 이제 오잖아요. 상승 랠리가, 미친 상승 랠리가 펼쳐지니까 이때 사실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서 안 좋을 거 없잖아요. 안전하게 매매해야 시드를 지키는 거니까 시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수익만 나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이 좋잖아요. 이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불장 오면은 하루에 100%씩 가는 게 막 3개, 4개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부터 상승이 시작됐잖아요. 그 바닥 대비 100%에서 많게는 300%까지 오른 코인들 많습니다. 근데 불장의 끝자락 가잖아요. 이 10월 말부터 고점까지 보면은 2000%, 3000% 올라 있어요. 지금 이 시기이잖아요. 21년도 불장 때 이 시기이잖아요. 지금 이 시기인 거고, 미친 듯한 알트 불장들은 이때 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쯤 갔을 때 여기서 알트 미친 불장이 온다는 겁니다.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잡아도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1월 달에는 좀 조심하자 이겁니다. 그죠? 어차피 지금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장이 시작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NUPL 지표인데 전체 수익의 양을 나타낸 값입니다. 지금 이 지표가 주황색으로 변했을 때 이때를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나왔다가 이제 상승이 시작하면서 첫 주황색으로 변했을 시점에는 무조건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 나오고 첫 주황색으로 돌입했을 때는
조정이 나왔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두 번째 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미친 상승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락장이 끝나고 처음으로 이 지표가 주황색으로 변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확률이 올라가겠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런 지표들은 다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표거든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다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패턴 같은 게 다를 뿐이지 이 흐름은 결국엔 비슷하거든요.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횡보하는 수령 기간 다 끝났고 대가리를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전에 잠깐 눌리고 상승. 이 기간 때 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지표가 변했을 때는 눌렸었다. 역사적으로 세 번이나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이제 다가오는 1월에는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원래는 11월 13일에 이렇게 공개된 내용인데 2월 12일에는 SEC와 리플 재단은 리플이 기관 고객들에게 SRP를 판매하여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할 벌금 또는 합의금이 얼마가 적절한지 각각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EC는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4월 12일에는 리플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4월 12일 이내에 법원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월 29일 SEC는 이날까지 최종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리플과 SEC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를 검토하는 날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벌금이든 이 합의금이든 이 법정 공방이 끝나면 SEC는 소송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SEC가 만약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리플은 이제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와주겠죠. 근데 반대로 SEC가 항소를 한다면 또 엄청나게 지루한 행보장이 시작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 SEC는 법원의 약식 판결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모든 코인들은 다 100%, 200%, 300%다 갔는데 리플만 못 가고 있잖아요. 역시나 제가 말한 대로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이전 영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 근처까지는 한번 또 펌핑이 와줬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내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런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다라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리플에 너무 홀딩하고 있는 것도 미련한 짓이에요. 언제 소송이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걸 홀딩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이런 데서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고 그 절반으로 알트코인을 탔으면 벌써 멘징하고 수익까지 받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다고 떡이 떨어지겠습니까? 이거 찾아 먹어야죠. 이미 테넥스 미디어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도 이렇게 리플 가지고 계셨는데 물려 계시다가 결국에는 제가 전략을 좀 짜드리고 멘징까지 하고 수익까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리플 사지 말걸 뭐 이러면서 후회도 하셨는데 뭐 다 경험이니까. 그래서 리플은요 여러분들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승소 판결이 났을 때 있잖아요. 올라타기 무섭잖아요. 이럴 때 막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눌린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눌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잡는 겁니다. 이럴 때 잡아서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는 거죠.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준다면 여기서 다시 사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깼잖아요. 그럼 매매 안 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잖아요. 매매는 간단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쇼츠도 올리는데 쇼츠 댓글에 한번 이런 게 달렸더라고요. 매매 참 쉽게 한다 이러면서 약간 악플 비슷하게 달렸는데 매매는 쉽게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분은 매매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그런 악플을 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매우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매매는 정말 쉽게 하고 쉽게 한다기보단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이거 유의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고 이 터미널 프라이스가 굉장히 고점을 제대로 잘 맞췄었어요. 여태까지. 현재 가리키는 고점은 이 114K입니다. 한으로 한 1억 5천 정도가 되겠죠. 지금 가격에 2배 정도는 더 상승해준다 이 말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죠. 이 데이터가. 결국엔 여기서 눌리던 횡보를 하던 24년도 어딘가에는 이 100K가 넘어서 있을 겁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에 충실하셔서 매매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드 분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좀 질문이 있었는데 시드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드가 100%가 있는데 정찰병은 1%만 들어가는 거고요. 개수가 몇 개가 됐든 1%만 정찰병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조금 담아볼까 했을 때는 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갈 땐 10%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드를 좀 배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풀시드가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장이 이런 식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원웨이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눌렸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잡을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이런 식으로 한 파동을 이렇게 먹을 거면은 우리가 여기서 물을 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을 탈 시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해도 우리가 30%의 시드는 남겨놔야 된다. 저는 보통 50% 시드 남겨놓거든요.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거고 베스트인데, 못해도 이 30%는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럴 때 눌렸을 때 여기서 물을 타서 좀 더 큰 수익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100% 먹을 거 50%만 먹으면 아깝잖아요. 충분히 100%도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시드를 더 추가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0%가 남아있다면 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불안하지가 않고, 떨어져도 난 물 타면 되니까 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매매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풀시드는 안 되고, 제가 항상 정찰병 담아 보셔라, 아니면 이제 조금 들어가 보셔라 라고 하는 게 고작해야 10%입니다 10%씩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현금화는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좀 철칙으로 좀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런 장에서는 잃을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서 매매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 안전하게 매매해야 되거든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왜 안전하게? 아니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존중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청산이거든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초반에 그랬고. 근데 결국에는 이 안전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절대 청산 날 일이 없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결국에는 안전하게 습관을 들이면 내 시드는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근데 이 청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 한 방에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비트 마이너스 12% 막 떨어지잖아, 하루에. 10분 만에 12% 15% 막 떨어질 때 많잖아요. 이럴 때 그냥 한 방에 청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된 분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말하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달으실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산타랠리가 올 것인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하지만 1월 초까지는 괜찮을 수 있고, ETF 승인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부터는 서서히 좀 흔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 리플 소식까지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중요한 소식이나 중요한 정보, 실시간 대응들은 제가 테넥스 미디어와 공식 텔레그램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